그리고 잠근장치 다 풀었는데 문이 안 열린다고 하니까 이 아파트가 복도형 아파트였잖아요. 너 저 유리창 깨고 안으로 들어가 봐. 그 열쇠공이 복도에 있는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왜 문이 안 열렸는가? 현관문이 있잖아요. 현관문에서 안쪽에서 그 현관문에다가 용접을 해놓은 거예요. 한 6군데 정도 용접을 해놨어요. 관련된 사건을 한번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13-27726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빌라가 나왔던 사건이었는데요. 대지 지분은 한 7평, 건물실 평수는 14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의 감정가격 1억 5천 정도 나왔다가 2번 유찰되고 그 다음에 기각으로 종결이 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뭐가 들어와 있었던 물건인가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을 한번 봐보면 유치권 신고 있음 이렇게 나오죠. 이런 물건이 이제 유치권에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그 스타트가 바로 뭐냐? 누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지가 스타트입니다.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냐? 만약에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공사대금 실제로 있는지, 갔던 공사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근데 임차인이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필요비나 유입비가 들어간 내용이 있는지를 조사하셔야 되겠죠. 자, 해당 사건은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사건인데 굉장히 아리까리한 표현으로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은 시설 보수 공사비로 380만 원을 지불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시설 보수 공사비다. 유치권 인정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십니까? 작아 보이십니까? 저게 그냥 뭐 인테리어 비용이 있다 뭐 이랬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쉬웠을 텐데 아리까리하게 시설 보수 공사비라고 하면은 좀 이제 진짜 보수 공사 들어갔다라고 하면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38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나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낙찰 받아야 되는 물건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뒤에 나오죠. 있으나 뒤에부터가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한테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음. 저 말이 들어간 순간 저 유치권은 없는 유치권입니다. 저게 바로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유치권 주장할 때는요. 임차인들이 유치권 주장할 때는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사례를 하나 더 봐보면 사건 번호는 2021-337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대에 들어가는 물건이다. 평택시 팽성읍이라고 하면은 어디 지역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그 미군 기지가 새롭게 이사 들어간 자리가 팽성읍 일대다. 저 팽성읍 일대는 앞으로 좀 개발 계획들이 많습니다. 미군 기지가 이전해옴으로 인해서 이태원과 같은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데가 팽성읍 일대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토지 투자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은 팽성읍 일대를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물건 존별에 다가구 원룸이 나왔었고 토지 면적은 287평, 건물이 230평 정도 되다 보니 사이즈가 제법 있죠. 그런 물건이 최초의 감정가격 13억 8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가 3번이나 유찰되고 낙찰됐는데 결국 낙찰자는 한 명밖에 안 들어오고 5억 1천에 낙찰됐습니다. 낙찰자는 노원 새마을금고에서 낙찰된 걸 보니 채권자가 직접 입찰에 들어온 사건처럼 판단이 되죠. 해당 물건은 과연 어떤 물건이었는지 사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면 딱 봐도 유치권 현장처럼 보이죠? 공사를 하다가 망가진 현장처럼 보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망가진 현장처럼 보이는데 아주 유치권의 전형적인 모습이 하나 보이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하는 라카치를 칠해놨죠? 이번에 이제 플랜카드까지는 준비하지 못하셨나 봐요. 유치권은 항상 무슨 색깔이다? 빨간색, 공식적입니다. 근데 좀 성격이 좀 급하신 분인가 봐요. 유치권리 행사 중이 무슨 말이지? 그렇죠? 유치권 행사 중도 아니고 유치권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전화번호를 이렇게 써놓긴 했던 그런 현장이긴 한데요. 막상 현장 가봤더니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인 건 돈 많이 들어가는 공사는 어느 정도 다 해놨어요. 샤시로 되어 있고 뭐 단열 공사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렇죠. 자, 이런 현장이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거 유치권 인정될 것 같아 보이세요? 유치권 인정 안 될 것처럼 보이세요? 이거 유치권 인정 안 되는 현장입니다. 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를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실제 저는 이 물건 현장 갔다 왔거든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형태랑 똑같아요. 문 활짝 다 열려있고 아무도 점유 안 하고 있어요. 해당 물건은 유치권 인정되지는 않는 사건이다. 반드시 그 점유가 되어 있어야지 유치권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유치권 인정될 수 있을 만한 사례 하나 같이 봐볼까요? 사건 번호는 2014-13372번 사건. 소재지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에
주택이 경매물건 나왔던 사건입니다. 토지가 한 114평, 건물은 134평인데요. 최초의 감정 가격 20억 정도 나왔다가 3번 유찰돼서 낙찰됐죠. 얼마에 낙찰됐냐면 11억 정도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어떤 돈이 많으신 분이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살라고 이제 대저택을 짓다가 경매로 나왔던 사건이다. 과연 건물을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짓고 있었는가 구경 한번 해볼까요? 사진 한번 같이 봐보면, 이야, 건물 의리의리하죠? 저런 데 들어가서 살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렇죠. 건물이 크면 좋겠죠. 자, 그런 건물이 나와 있던 물건이고 유치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 보이죠? 플랜카드. 유치권은 무조건 무슨 색깔이다? 빨간색. 근데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산 점유를 잘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대문 쪽 봐보니까 대문이 잘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안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잘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이 난간으로 또 타고 넘어올까봐 돌도 갖다 놓고 어느 정도 이제 정성을 보였다라는 거죠. 저 정도는 돼야지 유치권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당 건축물은 왜 그 돈이 많이 들어간 건축물인가? 들어가는 입구를 한번 봐보니까 원래 저렇게 들어가는 입구부터 저렇게 대리석으로 쫙 깔아놓지 않거든요? 굉장히 고급으로 지어놓은 건물이다. 그 다음에 건물 내부를 한번 봐보면은 부의 상징이 하나 걸려있죠. 뭐가 걸려있습니까? 샹들리에 부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이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좀 귀찮아지셨나 봐요. 안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만들어 놨어요. 이게 건축물이요, 돈이 많이 들어간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이 경매물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었죠. 어떤 내용인가 같이 한번 봐보면, 자, 2014년 9월 17일자로 주식회사 어디로부터 유치권 들어왔다? 평안석재로부터 유치권 신고 들어왔다. 평안석재라고 하면 어디겠습니까? 아까 전에 그 돌 갖다 놓은 애들 아닐까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공사대금 얼마 받을 돈이 있다? 5억 정도 받을 돈이 있다라고 유치권 신고 들어와 있죠. 이건 유치권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세요? 적어 보이세요? 이건 좀 커 보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성립 요건을 맞춰봤을 때 유치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하면은 원래 내가 이 물건 이차에 들어가려고 하는 가격에서 유치권 공사대금 물어줄 비용을 제외하고 이차 가격을 잡으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 아까 전에 성립 요건을 따져봤을 때 유치권 인정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이차를 들어가도 되겠죠.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요, 복잡해 보이긴 하고 복잡한 권리는 맞긴 맞지만 그 성립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 인정될 것 같으면 그 유치권 비용만큼 제외하고 이차 가격을 잡으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이차를 그냥 참여하셔도 되는 게 유치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물건은 성립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격을 제외하고 이차 가격을 잡으셔야 되는 물건이었다. 물론 이 이후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 다 설명드리긴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치권 사례 중에 가장 악질이었던 사례를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 볼까요? 자, 사건 번호를 보면 2009타경 3419번 사건입니다. 소재지 어디로 들어가는 물건이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한양아파트가 경매물건 나왔던 사례입니다. 압구정 한양아파트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재건축하게 됐을 때 한강변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고 그 동네가 압구정동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 굉장히 높은 물건이거든요. 자, 그런 물건이 경매물건 나왔었는데 대지권은 한 15평, 건물실 평수는 30평 정도 되는 물건이 한 12억 정도에 낙찰됐던 물건이다. 이 압구정 한양아파트는요, 연식이 몇 년 된 아파트냐면은 사용 승인 일자를 보니까 197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죠.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파트 사진 한번 봐봤을 때는 중층 이상 되는 아파트고 그 구조는 복도형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어떤 유치권이 들어와 있었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아파트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었던 물건인데요. 보니까 2009년 8월 26일자로 주식회사 주성 DNC로부터 공사대금 1억 6,8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던 물건입니다. 저 주성 DNC라고 하는 회사는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인테리어 회사에서 인테리어 공사대금 받을 돈이 있다라고 유치권 신고해 놓은 사건인데요. 자, 인테리어 비용 갖고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유치권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적을까요? 여러분들 그 잘못된 매체나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테리어 비용은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인테리어 비용 갖고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인테리어 비용 중에서도 뭐 샤시나 이런 것들은 되거든요. 도배장판 이런 건 안 되지만 품목에 따라서 갈라져요. 근데 만약에 상가 임차인이 그 상가 인테리어를 갖고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본인의 영업의 목적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한 거지 그 인테리어 자체가 필요비나 유입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테리어 비용은 인정되진 않아요. 근데 해당 사건은 뭡니까? 인테리어 회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대금 못 받았다고 유치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인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인정되는 거죠. 무조건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유치권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날 수가 있다. 이건 공사대금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 그건 알겠는데 아까 전에 이게 실평수 30평짜리 아파트였거든요. 그 공사대금이 얼마라고 신고를 해놨었냐면은 1억 6,800만 원이다. 아니 실평수 30평짜리 아파트에다가 뭐를 발라놨길래 공사대금이 1억 6,800이나 들어가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건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실제로 인테리어만 몇 억씩 하고 들어가는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조사를 나가갖고 유치권자를 만난 거죠. 아니, 인테리어 업체인 것 같은데 무슨 공사를 했길래 공사대금이 1억 6,800이냐 들어갔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 안을 보여주더라고. 벽마다 막 이상한 막 벽돌 같은 게 막 붙어 있어요. 벽돌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벽돌이 만리장성에서 갖고 온 벽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억 6,800만 원 들어간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 또 그 안에 개를 키우는데 개도 차우차우를 키우더라고. 약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해. 아무튼 그런 사건을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이 낙찰 받고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심에서 진 거예요.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했는데 공사대금 못 받아서 점유하고 있는데 왜 공사대금 안 주냐. 낙찰 받은 사람 1심에서 졌어요. 근데 이게 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일 잘하는 변호사가 뭐를 알아왔는가. 알고 봤더니 이 주성 DNC 회사 대표가 남자예요. 일단 그때 당시 소유자 문무시라고 하시는 이분이 여성분이거든요. 알고 봤더니 둘이 내연 관계였던 거예요. 같이 살아요. 동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 잘하는 변호사가 그거 알아와서 일반적 인테리어 수주 관계가 아니라 둘이 내연 관계라는 걸 알아와서 법원에다 제출함으로 인해서 2심에서 유치권이 깨졌습니다. 변호사들 일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걸 어떻게 알아와지? 잠복 근무를 하셨나? 아무튼 그 내용이 이제 밝혀지고 난 다음에 유치권 깨졌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억 6,800만 원 받을 줄 알고 기대를 했다가 지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명도 협상이 잘 됐겠습니까? 잘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잘 안 됐죠. 이 사건은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을 했던 사건이에요. 강제 집행하면 이제 집행관 나오고 낙찰받은 사람, 그 다음에 참고인들 나오고 뒤에는 인부들이 쫙 서 있습니다. 문 따고 이제 강제 집행해서 집기만 꺼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 강제 집행하는 당일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있어요. 낙찰받은 사람? 그 사람도 그냥 가만히 옆에서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 강제 집행하는 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그건 바로 열쇠공입니다. 여러분들 강제 집행하실 때 열쇠공도 문 잘 따는 열쇠공을 불러야지 어리버리한 열쇠공 부르잖아요? 문을 못 따면 이 집행관들도 다음 스케줄이 있어요. 우리 더 이상 못 기다린다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럼 그날 강제 집행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열쇠공을 부를 때도요, 돈 아낀다라고 뭐 주변에 있는 열쇠공 아무나 부르면 안 되고 실력 있는 열쇠공을 불러야 돼요. 업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상하다. 아까 전에 시건장치는 다 풀었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은요, 업자를 신뢰하거든요. 맨날 같이 다니니까. 야, 그래? 이거 잠금장치 다 풀었는데 문이 안 열린다고 하니까 이 아파트가 복도형 아파트였잖아요. 저 유리창 깨고 안으로 들어가 봐. 그 열쇠공이 복도에 있는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왜 문이 안 열렸는가? 현관문 있잖아요. 현관문에서 안쪽에서 그 현관문에다가 용접을 해놓은 거예요. 한 6군데 정도 용접을 해놨어요. 용접봉을 6개를 썼더라고요. 얼마나 두껍게 용접을 해놨는지 문이 안 열린 거지. 나중에 그 용접을 전부 다 제거하고 나서야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방에 갔더니 싱크대도 뜯어가고 화장실 갔더니 욕조도 뜯어가고 변기도 뜯어가고 완전 난리예요. 나무 문이 있잖아요. 나무 문에는 일부러 이렇게 톱질을 해놨어요. 말 그대로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간 거지. 다 뜯어갔는데 뭐만 안 뜯어갔냐면은 그 만리장성에서 갖고 온 벽돌만 안 뜯어갔더라고요. 가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네들은 그런 식으로 해놓고 어떻게 그 집에서 빠져나갔을까요? 이 집이 10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바로 사다리차 타고 내려갔겠죠. 그 정도 열정이 있으면 좀 좋은 일을 했으면 성공할 놈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아무튼 그랬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낙찰 받으신 분이 굉장히 대인배셨었어요. 웃어 넘기시더라고. 어차피 인테리어 하려고 했었다. 힘들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인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까지는 안 걸리실 거예요. 저도 유치권 관련된 사건을 몇 번 다뤄봤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애들은 그때 처음 봤거든요.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저렴하게 투자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 유치권 관련된 물건들도 많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